자, 이번 시간에는 가이드를 활용한 이미지를 적용할 때, 편집할 때의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4 사이즈의 종이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커맨드 R, 컨트롤 R을 눌러서 자가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이드를 발생시켜서 원하는 화면을 분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분할합니다. 물론 가이드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이렇게 해주면 지워지겠죠. 네, 그래서 가이드를 다시 생성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내가 이 영역, 음, 특정 영역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영역 안으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선택 영역을 먼저 사각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단에 패더 값이 0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패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패더는 일단 0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영역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요만큼의 선택 영역을 역시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즉 마우스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화면에 있는 사진 이미지 위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선택 범위가 이쪽으로 옮겨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마우스 커서는 선택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원하는 영역 범위 안에 선택을 하시고 이것을 자, 커맨드 C,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다시 이쪽 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네,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컨트롤 V를 한 번만 눌러주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레이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부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범위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카피 다시 넘어와서 커맨드 V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영역들을 선택을 해서 역시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 여기 선택해서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범위를 하고 싶다. 이 범위 입술의 범위를 나는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역시 커맨드 C 복사한 다음에 역시 커맨드 V 이쪽 와서 이쪽에서 커맨드 V를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죠. 네. 맥에서는 커맨드 V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요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커맨드 V 이렇게 넣어주면 정확하게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이동시킬 수 있다. 선택 영역을 복사한 것을 역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그 영역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영역은 좀 그렇다. 재미가 없다.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다시 오고 이 영역만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C,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면 영역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자, 조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이미지는 현재 이미지 사이즈를 열어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해상도를 일단 150으로 맞춰놨어요. 네, 작업의 어떤 편리상 150으로 놨는데 자, 이쪽 이미지는 이미지 사이즈로 다시 들어가 보면 얘는 300입니다. 근데 뭐 크기는 좀 더 작죠. 예, 사이즈는 좀 더 작기 때문에 아주 약간 비슷한 사이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해상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이즈나 해상도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도 우리가 내가 여기서 선택한 범위를 이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원하는 그 영역을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 부분만 두 개를 감안하자. 즉 해상도나 이미지의 사이즈가 비슷한 정도나 아니면 해상도를 좀 비슷하게 맞춰놓고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든가 너무 작다든가 하면 이미지 사이즈에 가셔서 여기서 조정을 조금은 해서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좀 맞춰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쪽 150에서 나 맞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150 이렇게 맞추는데 이때 리샘플링을 아예 꺼버리시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50 맞추고 이 가격도 역시 하이 값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21에 29니까 여기로 한 29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 대략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약간 이미지적인 뭔가 변화나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의 이미지를 거의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는 이미지로 채우는 게 좀 그래.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여기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넣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난 색을 넣어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하고 영역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색을 채울 영역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자, 넓어졌죠? 선택 영역을 하시고 레이어에서 어디요?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들어가셔서 솔리드 컬러 이거 선택한다. 네, 그러면 솔리드 컬러에서 어떻게 해줘요? 여기 이렇게 레이어가 생겼죠. 내가 선택한 영역에만 색을 넣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준다. 색상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솔리드 컬러 한번 다시 해주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적용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색을 수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색상을 수정할 때도 여기 더블 클릭 해가지고 빠르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색상이 레이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영역을 존재할 수 있겠다. 변경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느낌이 나쁘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의 전개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색상을 넣는 방식 중에서 부분적인 색상을 넣는 방식, 물론 이 방법뿐만 아니고 우리가 레이어를 그냥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빈 레이어를 만들고, 자, 빈 레이어를 만들고 이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 넣고 싶은 색상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해 보시면, 자,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자, 옵션 딜레트, 그러니까 Alt 딜레트죠. Alt 딜레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 영역의 색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색깔로 바꾸고자 한다면 역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Alt 딜레트를 다시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쪽 걸 갈 거냐 이쪽 거, 이쪽이 조금 이제 후퇴된 형식이 여기 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